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도 어제도 쉬기도 했고, 뭐, 월요일 날 하루 방송하고, 그 다음에 연휴가 좀, 연휴라고, 뭐, 연휴를 충분히 즐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이긴 사무총 대표는 선거 때문에 되게 바쁘셔가지고, 뭐, 연휴인지도 모르게 넘어갔을 텐데, 일단 같이 여기 나와주신 분, 일단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녕중도르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성치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다음 우리 민심보스 국민의힘 김용훈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출마카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나오시기 전에 이름을 말해가지고 하여튼 뭐 되게 바쁘셨다고.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쁘고요. 예.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당 대표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보니까. 네, 되게, 일단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들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요청이 많다 보니까 당이 작은데 당이 작으면 후보들이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와 지도부들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네, 그래서 덩달아서 사무총장이 저도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좀 바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어제 날씨도 참 어린이날이고 했는데 참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별로 참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전국은 그렇게 맑지만은 않았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는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정호 고법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선고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었다고 전해지는데 정치권에서의 재판부 압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판사가 죽어 나가야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뭐 법 애국제 추진과 판검사 압박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공포 사회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뭐 성치훈 부대변인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상가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 참 판사라는 직업이 그 정치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고 누군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리고 늘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늘 비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 유서도 남기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정확한 이분이 어떤 것 뭐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들어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나경원이 이렇게 섣불리 본인들의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전 괜찮은가? 네. 일단은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유가족이 어떻게 입장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이 좀 추모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해주는 게 지금 정치권에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여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용훈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이 법 왜곡죄 시행 이후에 이 판사님이 느꼈을 이 판결 이후에 본인이 혹시라도 법 왜곡죄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건 간에 뭐 정치 어떤 그 어떤 성향에 관계없이 본인이 법 왜곡죄의 피고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고 뭐 청문회도 했고 또 지기현 판사도 정말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접대설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런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법외국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원에서 일을 하는 판사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원래 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좀 어찌 보면은 당황하게 했을 그런 소신을 지키지 못하게 했을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압박감과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반 그냥 국민으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이 기사를 제가 아까 운전하다가 딱 이제 라디오로 들으면서 왔는데 드는 생각이 왜 자택이 아니라 그 근무하시는 그 법원에서 또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유서는 사실 이제 유가족이 갖고 있고 또 이제 네.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언론사 헤드라인들을 보니까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만 지금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 고인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로 있었을지가 솔직히 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이 우수 법관으로도 선정이 되셨던 분인데 그만큼 일을 정말 투철하게 직업정신 가지고 했을 분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어떻게? 너무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맞아요. 공교롭죠. 우리가 마주치지 않은 일과 우연히 마주친다라는 그 뜻이 공교롭다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하필 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1심 선고보다 더 큰 형량을 확장해서 준 판사인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 어떤 생각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네.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일단 그 돌아가신 장소와 서울 고법 이제 5층 테라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떨어져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 뭐 김문기 씨도 그렇지만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자체가 사실 그 본인 고인께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울감 때문에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 맥락에서 이 서울 고법 신종원 판사님을 둘러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는 고법 차원에서 좀 진상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날 휴일까지 새벽 일찍 출근해서 새벽 늦게까지 퇴근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일을 그냥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서엔 또 죄송하다라는 말을 썼더니 뭔가 본인에게 있었던 귀책 사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법 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뭐 보도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실들이 있는 건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법관이라는 이 자연인 한 명에게 가해지는 그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 하중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이 사건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고법 판사 정도면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법 판사 정도 되면 거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지방법원이라든지 고법을 통해서 그 특화된 재판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종호 판사가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저는 판사로서의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정치권에서의 해석을 다 떠나서 법조계의 인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축적돼 있는 경험치라든지 이런 실력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펼치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진짜 좀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뉴스였어요. 저는 아침에 참 이렇게 참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일단 좀 죄송하고.